네, 여기는 다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2년 연속 1, 2위 팀 간의 맞대결답게 오늘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많은 관중들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도 많이 오셔갖고 두 팀을 응원을 하고 있어요. 오늘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 수원 지역에는 구름이 다소 끼어있는 날씨, 26도의 기온과 25%의 습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관중분들께서 경기를 보는데도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팀 모두 최근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는 유일한 리그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팀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고, 수원 삼성 역시 최근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1승 6무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이 4경기에서는 모두 스코어가 1대1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득점 부분이에요. 네. 득점이 없기 때문에 선취골 이외에 실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경기를 마쳤던 이 F서울이 오늘 포항의 덜미를 잡히면서 시즌 2패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전북 현대가 4승 4무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뒤에 제주와 포항, 상주가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득점이 나온다면 또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예요, 전북 같은 경우는. 네. 자, 이에 맞서는 수원 삼성 홈팀은 올 시즌 1승 6무 1패를 기록하면서 현재 9위에 올라 있는데,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수원입니다. 패배는 1패밖에 없지만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 승점 1점밖에 못 갖고 간 경기 때문에 지금 9위에 랭크를 하고 있죠. 네. 수원 삼성의 이 서정원 감독이 경기 전에 만나봤던 인터뷰 내용 중에 이 선제골을 내주고 후반 실점 때문에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추가골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과연 소문난 잔치답게 많은 관중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두 팀 간의 맞대결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지 조수혜 아나운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수혜입니다. 여기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인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2016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수원과 전북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난해 시즌 1, 2위를 다투었던 두 팀의 경기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수원은 1승 6무 1패로 5경기에서 동점골을 내주면서 좀 아쉬운 경기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4골을 기록한 권창훈 선수, 그리고 염기훈, 산토스 선수까지 주중의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전북은 8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 3위인데요. 수원과의 경기에서 통산 12골을 기록한 이동국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로페즈 선수, 김보경 선수도 주중에 휴식을 취했는데요. 수원이 반등에 성공할지 전북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운드에서 조수혜였습니다. 네, 오늘 경기 과연 양 팀의 권창훈과 이동국 현재 각각 4골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골이 터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터질 수 있는 선수들이 터져줘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민 선수 중에 하나죠. 통산 70경기에 나왔습니다. 15개의 골을 만들어냈고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권창훈 선수인데, 올 시즌에 7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권창훈입니다. 미드필드 선수지만 득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동국 선수 250 공격 포인트를 이번 시즌에서 달성을 만들어냈고, 이번 시즌도 벌써 4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동국입니다. K리그에서 득점하면 이동국이죠. 네. 많이 터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북은 이동국 선수를 많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 모두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동국, 어버이날 슈퍼맨이 떴습니다. 네, 지금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또 어버이로서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선수들이 어버이날인데도 지금 경기장에 있어요. 부모님한테 또 모시러 못 가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이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권창훈 선수와 함께 산토스, 또 염기훈, 이 3명의 트리오의 공격 라인업이 기대가 되는 수원 삼성인데요. 많이 터지고 있고요. 이 라인업이 선취골 이후에 추가골이 나온다면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먼저 홈팀의 베스트 1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의 원톱, 염기훈과 권창훈, 산토스, 이상호, 조원희, 양상민과 이정수, 구자룡, 신세계, 오늘도 골문을 노동건 골키퍼가 지키는 수원 삼성의 포메이션입니다. 최고의 몸이 좋은 선수를 베스트 11으로 다시 기용을 했거든요. 네. 오늘을 이긴다는 또 서정원 감독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북현대 최강희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동국 선수가 원톱으로 공격을 이끌게 되는 전북현대인데,
전북 현대 역시 로페즈와 한교원 선수의 공격 라인업이 상당히 강한 면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국 선수 외에 사이드 선수들이 골이 터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전북의 닭공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김종혁 주심이 경기를 끌고 나가겠고 노수영, 강동호 부심, 대기심에는 김동진 주심이 오늘 경기를 끌고 나가겠습니다. 양 팀의 주장들이 이제 코인 토스를 통해서 위치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전북 현대 포메이션 이동국의 원톱 로페즈와 김보경, 이재성, 한교원, 그리고 미드필드에는 장윤호, 수비라인에는 최재수와 임종은, 최규백, 최철순, 권순태 골키퍼. 이번 라운드 전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라인업을 짰거든요. 네. 오늘 아주 기쁜 만큼 원정 팬들도 많이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최강희 감독, 또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최강희 감독의 생각입니다. 오늘 양 팀의 감독들이 모두 4-1-4-1 포메이션, 같은 포메이션으로 맞불 작전을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양상은 다소 소강 상태로 빠져들 수 있잖아요. 같은 포지션에서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마크맨이 약간 부딪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은 포메이션이 경기를 진행이 되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서정원 감독은 이 선제골을 매번 경기에서 먼저 뽑아놓고 후반 막판에 실점을 내주면서 무승부격이 상당히 아쉬운 면을 토로한 바 있었고, 최강희 감독도 최근 이 완벽한 닭공은 부활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매 경기마다 실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점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북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양팀이 통산 68번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29승 19무 20패. 수원이 우세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10경기 기록만 살펴보게 되면은 5승 2무 3패로 전북이 다소 이 수원 삼성에게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박빙이거든요. 네. 오늘의 경기 어찌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보경 선수,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돌아왔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 한교원, 최근 또 이 골맛을 가장 확실하게 느껴가고 있는 선수가 한교원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 3골을 넣으면서 이제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린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수원의 수비도 한교원 선수를 많이 의식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수원 삼성의 조원희 선수는 좀 전진 배치가 돼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오늘 경기를 조율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비력으로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북의 닭공을 어찌 보면 차단한다는 위치에 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염기훈과 권창훈, 산토스는 지난 상하이전 휴식을 갖고 오늘 경기에 데뷔했던 수원 삼성입니다. 정말 엄청난 이 홈팬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김종혁 주심은 이제 경기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원의 서포터들은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뭐 경기를 할 때도 굉장히 신경이 나 있을 정도로 인원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홈 경기인 삼성에게, 수원 삼성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북 입장에서도 서포터들이 최근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전북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북 현대의 서포터들이 오늘 경기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45분 경기 힘차게 출발합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수원 삼성 홈팀이 먼저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원 삼성은 김건희 선수가 원톱으로 공격을 이끕니다.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경기에 원톱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는 김건희, 먼 거리 왼발 슈팅! 시작하자마자 권창훈의 왼발!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는데 다소 염기훈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패스를 해줬으면 하는 또 생각이 들죠. 경기 시작하자마자 많은 거리를 달려들면서 먼 거리에서 왼발 슈팅까지 한번 이어갔던 권창훈이었습니다. 전북의 입장에서는 또 사이드 선수들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사이드 플레이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또 수원의 입장은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북의 수비 라인을 압박을 해서 그 위치에서 공을 뺏은 다음에 또 재차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진영 프리킥 공격 이어나가는 이정수, 왼발로 앞쪽으로 길게 떨고 넣습니다만 뒤쪽으로 다시 흐름도, 천천히 뒤쪽에 노동건. 두 팀 모두 컨트롤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드필드를 활용한 플레이를 많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원이 오른쪽 측면으로 천천히 하프라인 건너오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짧게 주고받으면서 뒤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구자룡,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한번 이정수. 오늘은 이정수와 함께 구자룡 선수가 센터백 책임을 지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구자룡 선수 같은 경우는 센터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약간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고요. 네. 그거를 또 뒷받침해서 베테랑의 이정우 선수를 투입을 한 거죠. 서정원 감독은.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땅볼 패스 차단됐고 뒤쪽에서 공 따내고 있는 전북현대
앞쪽으로 밀어주는 공. 이동국이 떨어졌습니다. 왼쪽 측면 로페즈. 왼쪽 측면 달립니다. 로페즈의 단독 돌파. 박스 안쪽까지 왼발 슈팅 떴습니다. 많은 거리를 달렸고 슈팅까지 연결시키고 있는 로페즈. 슈팅을 하는 마지막 타이밍에 디딤발이 약간 길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디딤발이 길면 이제 슈팅이 뜰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많은 거리를 달려왔고 왼발 슈팅까지 이어갔던 로페즈였습니다. 신세계 선수가 뒤에서 끝까지 따라 붙었고 이정수가 앞쪽을 가로막으면서 슈팅을 방해했던 수원 삼성. 주발이 오른발인 선수기 때문에 또 슈팅이 불정확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양 팀이 시작하자마자 각각 한 개씩의 슈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경기가 9라운드의 최고의 빅매치, 이 소문난 잔치 아니겠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재미없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초반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를 두 팀 모두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많은 골이 터질 거라고 예상해봅니다. 왼쪽 측면 돌파를 시도했던 수원 삼성, 골라인 벗어나면서 그대로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적극적인 공격만이 승리를 따낼 수 있는 두 팀이에요. 네. 두 팀이 항상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또 자기네 흐름을 갖고 오는 팀이거든요. 축구는 흐름 싸움이에요. 초반에 어떤 팀이 자기의 흐름으로 갖고 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달려있죠. 권순태가 길게 처리합니다. 헤딩 경합, 이동국의 머리 맞고 측면으로 이동합니다만 수원 삼성이 공을 따냅니다. 좁은 공간 다시 한번 전북 현대. 측면엔 한교원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만, 자, 뒤쪽에서 깊은 태클. 조원희 선수의 굉장히 좋은 태클이었어요. 네. 한규현 선수가 굉장히 1대1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몸으로 막으면서 또 깊은 태클, 아주 깔끔한 수비였죠. 마지막에 한교원 선수의 발 맞고 골라인 벗어나면서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왼쪽 측면으로 땅볼 패스. 중앙으로 꺾어놓습니다만 재차 공을 이어받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센터 서클 인근에는 권창원, 오른쪽 측면으로 완벽하게 돌려놨습니다. 이상호,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신세계. 하지만 이상호가 직접 짧게 밀어주고 신세계 협력 수비. 전북 현대 로페즈도 수비 가세. 조원희가 가세에서 공을 따냈고 왼발 슈팅. 박스 안쪽으로 흘렀습니다만 권창원 선수가 늦었습니다. 수원의 수비 라인이 일단 올렸어요. 많이 올려서 이제 자기네들이 재차 볼을 뺐은 뒤에 바로 또 자기네들이 슈팅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초반 분위기 수원이 이끌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조원희가 공을 따냈고 돌아 들어가면서 이상호의 왼발 슈팅까지 연결시켰던 수원 삼성입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양 팀이 팽팽하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기싸움이에요. 네. 기싸움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어떤 팀이 더 압박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주 포인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원이 먼저 압박이 들어갔죠. 뒤쪽에 한교원, 앞쪽에는 최철순. 공격이 하세하고 있는 전북 현대. 돌아 내려오면서 꺾어줍니다만 길게 처리하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그리고 역습으로 이어가고 있는 수원 삼성의 공격. 왼쪽 측면으로 살짝 돌려놓은 거 산토스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내려와서 커버플레이 들어가고 있는 최철순. 아마 뒤에 최철순 선수가 따라오는 거를 의식을 못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양 팀의 선수들 가운데 이동국 선수가 수원과의 경기에서 12골, 그리고 수원 삼성에서는 산토스 선수가 전북과의 경기에서 모두 6골을 뽑아낸 바 있습니다. 약간 선수들이 징크스를 갖고 있어요. 또 많은 골을 넣었으면 또 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동욱 선수의 골을 이 전북에서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멀리 걷어낸 공, 이동국의 머리 맞고, 자, 그라운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이미 이동국의 헤딩 이전에 터치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원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수원이 올렸을 때 자기네들이 압박 지역을 올렸을 때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거를 체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90분 동안 못하는 거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득점을 하고 싶은 서정원 감독의 생각이 보이죠. 최강희 감독도 지금 라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이 올라와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많이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놀아야지만 또 골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팀들이 이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많이 상대 진영으로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 산토스의 돌파는 골라인 벗어났고 코너킥 공격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수원 삼성입니다.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또
첫 번째 난코너킥에서 골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원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왼- 전북 라인도 집중을 해야죠. 왼쪽 측면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권창원. 왼발로 반대 방향 길게 올려줍니다. 수비수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여유있게 공 따내고 있는 이상호. 앞쪽이나 로펜. 천천히 뒤쪽으로 공을 돌려보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수비 라인에서 이제 조원이 이정수의 라인을 갖고 있다는 건 또 경기 좋을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 2명을 배치를 시켰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강약 조절을 한다라는 또 그런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축구가 강하다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도 강약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조원희 선수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서 뒷공간 산토스 달립니다만 패스가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수비 라인에서 패스보다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칭크 패스가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네. 패싱력이 훨씬 미드필더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현대 먼 걸음을 달려와서 지금 서포터스들이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원정 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동력이 전북 현대의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성적이 좋아야 팬들은 경기장에 올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프로는 투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이제 성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 로페즈의 돌파. 낮게 땅볼로 깔아차줍니다만 수비수가 먼저 걷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로페즈도 지난 라운드 수원 FC와의 홈 경기에서 한 골을 더 추가한 바 있습니다. 코너킥을 짧게 연결. 걷어내고 있는 이상호. 자, 일단 머리로 공을 따내고 있는 전북현대 임종원. 하프라인 인근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있는 임종훈입니다. 이젠 또 흐름이 또 전북 쪽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에서 전북에서 또 위에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 팀의 같은 전술로 나왔다는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팀 모두 지금 공격으로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창훈이 공을 따냈고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뒤쪽에 산토스. 다리가 좀 짧았고 하지만 공 살려내면서 다시 한번 권창훈에게 왼쪽 측면으로 배달됩니다. 앞쪽으로 찍어 차준 공. 자, 염기훈 선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만 직접 공을 따내고 있는 권순태입니다. 그라운드에 물기가 있을 때는요 선수에게 보고 패스를 안 주면 이제 그게 약간 골키퍼나 수비 라인에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로페즈가 달려갑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고 마지막 패스는 길게 떨어지며 직접 공을 따내고 있는 노동건 골키퍼.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 피치에 물을 많이 뿌리고 적게 뿌리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볼 바운드적인 부분부터 또 축구의 스피드, 속도가 붙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왼쪽 측면 공격수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로페즈입니다. 신세계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중앙에서 공 이어받고 있는 주원입니다. 양 팀 모두 사이드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이드부터 압박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또 탈피하고 풀어 나오냐가 오늘 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른쪽 측면에서 공 따냈고 밀고 들어가는 과정. 진로 방해가 터졌습니다. 이정수의 파울, 옐로 카드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의 주인공은 이정수입니다. 좀 빠른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또 한교현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공은 떠나간 이후에 달려오던 한교원 선수를 몸으로 막아냈던 이정수였습니다. 역습적인 상황이었어요. 네. 경고랑 어쩌면 역습을 바꾼 것 같은 느낌이죠. 이번 프리킥 짧게 처리하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좁은 공간 공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터치라인 벗어나면서 공격권은 수원 삼성 쪽으로 돌아갑니다. 김보경 선수도 지난 성남과의 6라운드 경기에서 드디어 이 K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보면서도 굉장히 희열을 느꼈어요. 네. 또 그 골이 극장골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전북의 무승부가 많았던 경기에 또 승리를 안겼고요. 오른쪽 측면에 이상호 머리 맞고 라인 벗어납니다. 수원의 장점은 조직력이에요. 모든 선수들이 공간에 정확히 수비랑 공격 라인의 공간을 좁히면서 상대를 좀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압박 수비로서 막는 게 수원의 장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오른쪽 측면 길게 앞으로 처리 짧게 뒤쪽으로 떨궈주고 산토스와 주고받고 있는 김건희. 자, 하지만 이번에는
수원 삼성의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김건희 선수의 그 전에 발이 좀 높았다라는 또 판단이죠. 네. 김건희 선수가 수원 삼성의 유스 메탄고 출신, 그리고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이 프로로 전향을 하면서 팀의 원톱을 이끄는 이 막중한 임무를 또 맡고 있어요. 제가 김건희 선수를 대학교 때 또 봤거든요. 네. 같은 고대라. 근데 굉장히 능력 있는 선수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원이라는 강팀에서 또 원톱을 맡고 있는 부분이고요. 뒷공간으로 길게 한번 때려봤던 전북 현대의 공격은 골라인을 그대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마지막 히로시마전에서 또 2골을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좀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고요. 천천히 자기 진영에서 몰고 올라옵니다. 구자룡. 오른쪽 측면으로 신세계. 자, 뒤꿈치 패스를 시도했습니다만 로페즈 맞고 굴절됩니다. 4-1-4-1의 전술 두 팀이 썼다는 거는 두 팀이 사이드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에 로페즈랑 뭐 체지에서 이런 라인을 생기면서 수비를 먼저 신경 쓴다는 감독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 팀의 사이드는 염기훈과 한교원, 로페즈, 이상호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헤딩 경합 과정에서 염기훈 선수의 파울입니다. 이런 경기에 또 심판분들도 또 휩쓸을 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많은 팬들과 많은 서포터들을 갖고 있는 경기에서는 굉장히 야유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들죠. 천천히 자기 진영 임종훈 반대 방향으로. 임종훈 선수가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전북 현대를 이 조별 예선에서 1위로 만들어놨습니다. 로페즈의 중앙 돌파, 오른발 슈팅 살짝 빗맞았습니다. 오늘 로페즈 전반 초반에 몸놀림은 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네, 몸놀림 굉장히 좋아요. 또 지금도 굉장히 슈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네. 근데 저 약간 부정확하게 발에 맞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충분히 공격수는 자기가 슈팅을 때리고 싶은 타이밍을 맞춰서 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 주 발인 오른발에 한번 걸렸습니다만 빗맞으면서 골문을 크게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최철순이 길게 걷어냅니다. 헤딩 경합, 이정수의 머리. 센터 서클 인근에서 공 따내고 있는 전북현대. 수원 삼성의 1차 압박도 거칠게 밀어붙입니다. 산토스 공 따냈고 중앙으로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측면에는 김건희가 버티고 있고 앞쪽에 이상호 달립니다. 하지만 골라인 벗어나면서 수비수 맞고 굴절되며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같은 부분이에요. 이게 잔디에 물기가 있을 때는 살짝 이 패스가 길면 못 잡아요. 네. 그 좀 약간 튕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선수 발 아래 패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피치에 물기가 많은 상태는 빠른 선수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를 이용한 공격을 하는 또 공격수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네.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에 코너킥. 권창훈 선수가 준비합니다. 두 팔을 찍혀들었고 왼발로 가마찬 공. 수비수 맞고 뒤치고 슛! 수원 삼성 1대0 달아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는 구자룡. 처음에는 첫 번째 세트 플레이,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킥이 들어갔거든요. 네. 오늘 아마 이정우 선수의 헤딩 연결이 뒤로 오픈이 됐고 혼자 후리로 있던 구자룡 선수의 또 바로 오른발로 대해서 또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창훈의 왼발로 시작됐던 오른쪽 측면의 코너킥. 자, 여기서 예리하게 올라갔고 임정훈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을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구자룡입니다. 권순태 골키퍼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되는 순간 굉장히 또 물기도 있고 해서 좀 불안한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게 됐습니다. 네, 완벽하게 인사이드 안전하게 골망을 흔들어 놓고 있는 구자룡. 이렇게 되면은 전북 현대는 오늘 경기에서도 실점을 이어가면서 7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가 없는 경기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북이 공격적인 부분은 살아나지만 네. 또 실점 부분을 또 1년을 끌고 나면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이 첫 실점이 전북 오늘 경기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최강희 감독에게 각공은 터지기 시작하는데 실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대 팀도 공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또 최강희 감독님의 입담은 굉장히 세기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 임정훈의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거 마무리 지어주고 있는 구자룡.
굉장히 좋았어요. 권창훈의 왼발부터 시작해서 선제골을 뽑아내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초반에 이 기세가 이런 선취골을 만들 수 있는 기세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또 축구에서는 이 자기네 때 흐름에 왔을 때 골을 터트리냐 안 터트리냐에 따라서 또 90분의 흐름을 갖고 가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흐름을 초반에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 양 팀의 최근 이 흐름답게 경기는 흘러갑니다. 수원 삼성은 선제골을 넣고 경기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고, 전북현대는 오늘도 어김없이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경기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항상 선취 득점을 하고 나서의 또 실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또 빠른 시간 내에 득점을 했거든요. 이 이후에 추가골이 언제 나올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던 염기훈, 공 뺏겼습니다. 오른쪽 측면에 한교원, 중앙으로 짧게 패스, 조원희가 커트, 권창훈이 이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고 있는 수원 삼성의 공격. 두 명의 협력 수비. 일단 전진 돌파, 김건희가 달렸고 히트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비에 가세했던 한교원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김건희 선수의 돌파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김건희 선수는 또 원톱 치고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또 한규현 선수에게 경고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파울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한교원 선수가 수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수비까지 가세했던 전북현대, 옐로우 카드와 주경 프리킥을 맞바꿨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수원 삼성. 다시 한번 권창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킥보다 좋은 상황이에요. 네. 워낙 왼발킥이 좋은 권창훈. 한번 멈칫하고 다시 한번 왼발로 낮게 올려줍니다. 뒤쪽으로 다시 한번 흘렀고 박스 안쪽 머리로 밀어넣은 공. 뒤쪽에 산토스. 하지만 이미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안에 있다가 또 나오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토스 선수의 업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네. 오늘 정말 경기 초반부터 쉴 틈 없이 양 팀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공격적인 축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많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 초반이지만 굉장히 먹을 게 많습니다. 이상호가 살짝 꺾어놓은 공, 산토스가 뒤쪽으로 공 살려내고 있는 조원입니다. 뒤쪽에는 이정수, 왼쪽 측면으로 이동, 염기훈입니다. 왼발로 뒷공간 돌려놓고, 자, 두 선수의 충돌, 다시 한번 옐로우 카드. 이번에는 산토스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공격수가 이 경고를, 수비수에게 경고를 부여할 수 있는 플레이는 움직임밖에 없어요. 네. 움직이면서 공을 받았을 때 수비수는 이제 땡기거나 아니면 잡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은 굉장히 많이, 공격수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 삼성이 뒷공간 돌파를 하면서 두 장의 옐로우 카드를 얻어냈는데, 수비수들에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가지가 뭐 스피드도 있겠습니다만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수비 라인에서 굉장히 수비수들이 굉장히 느리다는 평을 많이 해요. 네. 근데 느린 게 아니고 순간적인 움직임이 공격수보다 좀 느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는 밸런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로 킥 준비하고 있는 권창훈입니다. 왼발로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전북현대. 다시 한번 헤딩으로 본전 상황, 박스 안쪽 들어갔고, 그 이전에 헤딩 경합 과정에서 이번에는 수원 삼성의 파울입니다. 임종훈 선수가 나가는 타이밍에 또 김건희 선수가 막았죠. 재빨리 처리하고 있는 권순태. 하지만 뒤쪽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수원 삼성. 길게 처리합니다만 장윤호가 공을 따냅니다. 중앙에 이동국, 짧게 밀어주고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 왼쪽에 염기훈, 중앙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산토스, 오른쪽 측면을 잘 봤습니다. 이상호가 이어받았고, 앞쪽에는 권창훈. 하지만 중앙을 선택. 다시 한번 외곽으로 신세계. 이상호가 김건희. 이번에는 사인이 맞지 않았던 산토스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선수는 산토스 선수가 또 침투에 들어가면서 받을 것을 예상하고 공간으로 패스를 했죠. 네. 최재수가 이동국을 겨냥합니다.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던 전북현대입니다. 천천히 몰고 올라오고 있는 양상민. 최철순이 공을 따냈고,
살짝 돌려놓습니다만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현재까지 수원이 3개의 슈팅, 그리고 아직 전북은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팅 수가 얘기해 주듯이 지금 수원의 기세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많은 선수들이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원의 수비들이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염기훈이 계속 돌파를 이어왔습니다만 마지막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뒷공간 쪽으로 열렸습니다. 온사이드 상황. 하지만 판단이 좋았던 노동건 골키퍼. 오늘 경기 일단 중원 싸움에서는 수원 삼성이 현재까지는 우세하게 경기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중원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중원을 압도하면은 또 경기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초반이지만 수원이 중원을 압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중계를 하면서 염기훈, 권창훈, 산토스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만 이재성과 김보경 선수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원이 압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른쪽 측면에 이재성 오랜만에 볼터치.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만 다시 공 뺏겼습니다. 김건희 이어받고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앞쪽으로 산토스, 염기훈과 주고받고 다시 한번 피슬. 미드필드가 압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외적인 선수들도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줄 데가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수원 선수들은 많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창출하는 선수도 있고 또 그 공간으로 받아내는 선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데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일단 중원 압박에서 수원 삼성이 우세하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휘슬이 많이 불려지는 이유가 양팀 모두가 4-1-4-1 포메이션입니다. 네, 같은 포지션에서 싸우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대1 싸움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 측면 산토스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공 뺏겼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원 삼성은 그대로 공격권을 이어갑니다. 뺏기고 난 후에 바로 수비를 들어가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자기들이 볼을 다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고요.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로 공격 이어나가는 수원 삼성. 양상민이 준비합니다. 김보경이 가슴으로 떨궈놓고 이동국의 머리. 재차 떨궈놓은 공 이어받고 있는 한교원. 전북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크고 공중볼의 강점이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산토스나 권창훈 사이사이로 빠져들어가는 선수들한테 약점을 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 수원이 잘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측면 돌파 한교원입니다.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짧게 밀어주고 왼쪽 측면까지 배달. 하지만 이상호의 볼커트. 권창훈이 이어봤습니다. 재빨리 하프라인 건너오고 있는 권창훈. 앞쪽에는 김건희. 반대방에 산토스가 있고 뒷공간 노려봤습니다만 한 발 앞서 있었던 임종훈입니다. 그리고 공을 뺏긴 이후에 강한 태클로 일단 흐름을 저지시켜놓고 있는 김건희입니다. 지금도 김건희 선수의 침투가 있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의 또 놀라운 패스가 나왔습니다. 네. 또 그 뒤에 바로 볼을 뺏기고 나서 또 태클까지 하면서 다시 재차 볼을 걷어낼 수 있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 선수들의 위치나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김건희의 깊은 태클이 들어갔는데 임종훈 선수는 손바닥 쪽을 좀 부여잡고 있거든요. 네, 넘어질 때 손을 디딜 때 약간의 손에 통증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장수와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동점골을 뽑아냈던 임종훈. 최강희 감독은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수원의 전체적으로 또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입장에서도 수원은 늦추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가 완전히 수원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최강희 감독의 얼굴이 또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이 8라운드까지 서울과 성남, 자 먼저 선제골의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완벽하게 구자룡의 오른발, 이 발 안쪽에 공이 얹혔습니다. 잘 됐어요.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또 공에는 물기가 분명히 묻어 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침착하게, 또 어린 선수답지 않게 침착하게 또 됐기 때문에 또 선취골을 만드는 장면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 대해서 최강희 감독도 무척 아쉬워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고, 자 여전히 임종훈 선수는 이 그라운드를 떠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일단 테이핑을 이어가고 있는 임종훈입니다. 하프라인 인근 던지기 공격. 다시 머리 맞고 옆줄 밖으로 벗어나면서 제2차 던지기로 이어나가는 전북현대입니다. 다소 이송국 선수에게 침투되는 패스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미드필드 지역이 수원에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전북현대의 공격. 마치 이 이동 선수와 지금 로페즈는 많이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원이 지금 공격이나 모든 면을 끌고 있기 때문에 또 로페즈가 공격 라인에서 볼을 잡는 횟수가 적은 거예요. 네. 이재성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한번 접어놓고 반대 방향 길게 올라옵니다. 로페즈의 머리 겨냥 뒤쪽으로 흘렀고 안전하게 공을 따내고 있는 노동건 골키퍼입니다. 노동건 골키퍼도 이번 시즌 전 경기 선발로 경기에 나서고 있고 전북현대 권순태 역시 마찬가지 오늘 경기까지 9경기에 선발로 나서고 있습니다. 활동력이 좋다라는 말은 로페즈 선수가 잡으면 공격수인 이상호 선수까지 수비를 가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페즈 선수가 1대1이 아닌 2대1로 상대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원은 많이 뛰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왼발로 길게 한 번에 갑니다. 이정수의 킥. 최규백의 머리 맞고 산토스 공 따냅니다. 자, 어느새 이상호는 왼쪽 측면까지 이동. 박스 안쪽 열렸고 김건희가 한번 접어놓고 그대로 왼발 권순태 선방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는 선수네요. 네. 또 골문 앞에서 또 신인이지만 침착하게 한 선수를 제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뒷공간으로 흘려준 공을 김건희가 이어받았고 수비수 한 명 제치고 왼발 슈팅까지. 하지만 여기에 권순태의 슈퍼 세이브가 터졌습니다. 정말 왼발로 완벽하게 틀어막았군요. 골과 다름없었어요. 네. 권순태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무조건 골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원창훈의 왼발 반대 방향 길게 올라왔고 산토스의 못 맞고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워낙 권창훈 선수의 왼발이 정확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최근에는 염기훈 선수를 대신해서 전담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약간 떨어지는 킥을 한다고 저희 프리킥을 하는 선수들은 떨어지는 킥을 한다 안 한다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염기훈 선수의 킥도 굉장히 좋지만 권창훈 선수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서 약간 활처럼 떨어지는 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네. 수비수들이 굉장히 걷어내기가 힘든 킥이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가 조마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 더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센터 서클 인근 다시 한번 공 따내고 있는 이상호 뒤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제가 이렇게 중계를 계속하면서 왜 라이벌전인지 알 수 있는 건 전북이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봐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딩 경합 뒤쪽으로 흐른 공 조원희가 달립니다. 공 달려내고 있는 수원 삼성. 하지만 그 이전에 이동국 선수의 몸에 살짝 맞은 것 같아요. 부심의 깃발이 올라와 있고 약간 부심은 업사이드, 주심이 업사이드를 했죠. 여기서 제끼는 부분이요. 굉장히 임종원 선수를 좋았거든요. 제쳤습니다. 그리고 왼발 슈팅까지 이어갔던 김건희. 완벽한 1대1 찬스였는데 정말 권순태가 큰 거 한 방을 해줬군요. 김건희 선수를 칭찬 안 할 수 없고 또 권순태 선수의 슈퍼 세이브. 네, 아니었으면 스코어가 2대0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잘 차고 잘 막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수원 삼성입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의 플레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대담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어리기 때문에 또 저런 대담성이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경험적인 부분은 확실히 노련미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늘의 경기를 봤을 때 김건희 선수의 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수원이 많이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세기가 던져놓고 뒤쪽으로 중앙으로 연결됩니다. 산토스 앞쪽까지.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전북현대. 천천히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한교원이 공을 이어봤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주는 공. 로페즈는 어느새 오른쪽 측면까지 이동해 있는 전북현대의 공격. 좁은 공간 공 따냈습니다. 전북현대 밀고 들어가면서 로페즈에게. 하지만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수원 삼성입니다.
그리고 재빨리 역습으로 이어가고 있는 수원의 공격. 마지막 이상호의 볼터치 길게 떨어지면서 공 따내는 전북현대 최재수. 뒷공간 문전으로 길게 때려 넣습니다만 이런 얼리 크로스의 정확도는 골키퍼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골키퍼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한 정확성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시도되기가 힘들죠. 네. 그런 부분에서 항상 재차 얘기하지만 사이드 라인까지 돌파된 뒤의 센터링이 가장 공격수들이 좋아하는 센터링이고 또 가장 위협적인 센터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 양 팀의 이 플레이가 상당히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다 보니 경기 시작한 지 한 5분밖에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30분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 다소 제가 초반에 이런 말을 해서 되게 죄송스러운데 네. 소문난 장치에는 정말 먹을 게 많아요. 뭐 이게 오늘의 경기만 봐도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국이 공을 따냈고 밀고 들어갑니다. 여전히 공 살아있고 전북 현대의 공격. 한교원, 조원희가 밀착마크. 두 명이 동시 태클로 밀어냅니다. 재빨리 공격 전개하고 있는 전북의 공격. 오늘 양팀 모두 상당히 스피드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조원희 선수 굉장히 모든 전북의 공격을 차단을 하고 있어요. 네. 과거에 레알 마드리드의 그 마케렐리 선수가 연상할 정도로 수비를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이러한 장면은 조원희의 낮은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좋은 수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공전 올라옵니다만 그대로 공을 따내고 있는 노동건입니다. 노동건 공 살짝 굴려주면서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구자룡에게 권창훈이 내려와서 공을 이어봤습니다. 이상호, 권창훈, 앞쪽에는 산토스. 일단 지금은 권창훈과 이상호 선수가 위치를 또 바꿔가면서 공격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트라이앵글을 만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3자 패스를 위해서 트라이앵글을 만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수원은 트라이앵글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 패스가 들어가고 또 3자 움직임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아주 매끄럽게 보이는 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이핑을 감고 경기에 나서고 있는 임종훈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던지기로 이어가는 수원 삼성. 뒤쪽으로 떨궈놓고 이정수가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이정수 왼발로 반대 방향. 이상호. 하지만 한 발 앞서서 공 따내고 있는 권순태. 재빨리 왼쪽 측면으로 처리. 앞쪽에 이재성이 달립니다. 머리로 떨궈놓고 그리고 구자룡 선수에게 파울을 얻어냅니다. 재빨리 처리. 이동국 버티고 있었습니다. 뒤쪽에 흐른 공. 한경은 비었어요. 측면에 한교원. 로페즈와 이동국이 박스 안쪽. 구자룡의 머리.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다시 한번 휘슬이 울렸는데 권창훈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지는군요. 걷어낼 때 이제 권창훈 선수의 손에 맞았다라는 또 주심의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이재성이 머리로 떨궈놓고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구자룡이 공을 잘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권창훈이 공을 걷어내기 이전 살짝 핸드볼 파울이 만들어졌군요. 네, 굉장히 흐름을 갖고 온 수원 입장에서 다소 좀 아쉬운 핸들이 됐죠. 네. 박스 인근에서 이제 프리킥으로 공격을 이어가게 되는 전북 현대입니다. 수원에게는 굉장히 고비가 될 수 있는 프리킥 찬스예요. 그렇습니다. 노동건 골키퍼가 1차 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해주고 있고 뒤쪽에는 김보경, 최재수 준비하고 있는 전북 현대의 공격입니다. 근데 프리킥을 차는 선수 입장에서는 가까우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네. 가까우면 굉장히 스크럼이 가깝기 때문에 골포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최재수가 왼발로 가마찬 공 그대로 벽에 때렸고 공중볼 따내고 있는 노동건입니다. 가까울수록 스크럼과 또 스크럼이 넘어갔을 때 이제 골대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가깝다고 또 좋은 찬스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1차 벽에 버티고 있었던 염기훈 선수가 점프를 하면서 머리로 걷어냈던 공이었습니다. 중원에는 조원희, 염기훈 내려와서 공 이어봤습니다. 펜 스미스 공 따내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가고 있는 김보경 치고 달립니다. 김보경 오른쪽 측면 돌파.
앞쪽으로 짧게 밀어주고 꺾어주는 뭐 한겨원의 크로스가 벽에 맞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역습적인 상황에서는 1차 움직임 아니면 또 다른 선수의 2차 움직임 3차 반대 선수까지 3차 움직임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한겨원의 크로스는 조원희에게 맡겼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게 되는 전북현대. 김보경 왼발로 낮게 올려줍니다.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 뒤쪽에서 빨리 슈팅 크게 빗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달려들던 신세계에게 옐로 카드. 신세계 선수가 좀 늦었어요. 네. 근데 발을 좀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장윤호 선수로 보이는데 네, 무릎이 굉장히 무릎 쪽에 이제 터치가 있었던 것 같죠. 슈팅을 때린 후에 이제 접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슈팅이 일어났고 뒤늦게 들어갔던 신세계였습니다. 위험한 플레이로 김정혁 주심이 곧장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경기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 벌써 4장의 옐로 카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행히 부상을 털고 일어나고 있는 장윤호입니다. 후반전에 어떠한 경우에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옐로우 카드 관리도 이제 프로 선수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자, 재차 좋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프리킥으로 공격을 이어나가는데 이번에는 아크 정면입니다. 제 소신적인 얘기로 드리면은 아까 최재수 선수의 킥 위치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예요. 그렇군요. 로페즈가 준비하고 있는 전북 현대의 공격. 조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앞쪽에는 최재수, 뒤쪽에는 로페즈. 최재수와 로페즈가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전북 현대의 프리킥. 로페즈가 달려가면서 오른발 다시 한번 벽에 때렸습니다. 오늘 2번 연속 좋은 위치 프리킥은 모두 벽에 때리고 마는 전북 현대입니다. 저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이에요. 이 찬스가 왔을 때 또 득점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리바운드 된 공이 곧장 로페즈에게 돌아왔습니다만 너무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로 공격을 이어나가는 수원 삼성. 지금 신세계 선수가 옐로 카드면은 지금 2장 연속으로 옐로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색깔이 레드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저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네. 시간 지연 때문에 포항에 있을 때도 또 서정원 감독도 지금 엄청나게 어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옐로 카드가 동시에 2장이 나오면서 신세계 선수는 곧장 퇴장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신세계 선수는 던지기 상황에서 조금씩 앞쪽으로 전진을 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옐로 카드가 나왔는데 서정원 감독이 좀처럼 이 부분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원 감독의 생각은 위치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 위치를 판단을 하고 이제 스로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됐다라는 뜻이고요. 네. 주심 입장은 시간을 끌었다라는 입장인데 굉장히 최근에 이제 시간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구단 그다음에 감독 간에 이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경기 또 하나의 큰 변수가 터져 나왔는데 바로 그 주인공 신세계 옐로 카드 2장을 지금 5분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받았고 곧장 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느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번 지연이 됐고 계속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도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곧장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던 김종혁 주심입니다. 다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오래 끈 분위기는 있어요. 네. 근데 작년과 좀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이렇게 선수들이 앞으로 좀 나오게 되면은 주심이 지적을 해줬거든요. 네. 제 위치에 가서 던져라, 빨리 던져라 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게 걸어 나와서 준 건지 아니면 진짜 시간 지연인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혁 주심이
뭐 가차없이 두 번째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근데 심판이 골키퍼가 잡았을 때 8초라는 룰을 적용을 해줬어요. 네. 그것처럼 이제 시간 지연, 스로인을 했을 때도 시간 지연을 하면 경고를 주겠다라는 법칙은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건 주심의 판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상황이 좀 당황스러운 또 감독들일 수도 있고요. 서정원 감독이 좀처럼 크게 화를 내지 않는 감독인데 이번 판정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어필을 이어갔고 사실 지금까지 수원 삼성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퇴장은 수원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정원 감독과 이제 코칭 스태프는 굉장히 흥분을 했던 거고요. 네. 하지만 김종혁 주심의 판정은 단호했습니다. 신세계 선수에게 2장 연거포 옐로 카드가 쏟아지면서 색깔이 레드로 바뀌었고 이제 수적인 열세를 안고 뛰어야 되는 수원 삼성입니다. 경기 재개 길게 처리하고 있는 수원 삼성.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수원 삼성은 다소 좀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는데요. 한 명의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역습적인 상황밖에는 공격적으로 전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전북이 또 보통 팀이 아니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이고 최고의 공격력을 갖고 있는 팀에 또 한 선수가 없다. 이런 거는 굉장한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신세계 선수의 퇴장으로 오늘 전진 배치가 되었던 조원희는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중계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요, 서로가 치고 치는 상황에서 골이 많이 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한쪽으로 치이치는 경기에서는 다소 골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다소 경기 초반부터 과열 양상, 양팀 선수들이 모두 4장의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는데 신세계 선수는 2장을 5분 안에 연거포 받았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말을 했죠. 카드를 관리하는 것도 이제 프로 선수의 위치다라는 자세다라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퇴장으로 왔어요. 네, 사실 뭐 카드 관리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프라인 잉글에서 다시 한번 옐로 카드입니다. 오늘 김종혁 주심이 카드 정말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 주인공은 양상민. 이번에 헤딩 경합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좀 찍어 눌렀다, 이러한 판단이 있었던 김종혁 주심입니다. 오늘 김종혁 주심의 카드는 한도가 초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소신껏, 주심도 소신껏 자기가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은 좋아요. 근데 네. 이게 끝날 때까지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로페즈가 뒤쪽에서 이어받고 전북 현대의 공격, 반대 방향 넓은 공간 연결이 됐습니다. 최철선 이어받고 오른쪽 코너 플래그 인근 뒤쪽으로 짧게 연결, 이재성이 이어받습니다. 천천히 뒤쪽으로 공을 돌리면서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전북 현대. 다시 한번 이재성 측면으로 밀어주고 다시 한번 돌아 내려오면서 뒤쪽으로 공을 돌려보고 있는 전북입니다. 서정원 감독의 거친 어필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에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중원에는 장인호, 최철순. 현재 입장에서 수원 수비 라인은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소 전체적인 이제 후반전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전북이 점유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1-4-1 포메이션에서 이 앞쪽에 이를 책임졌던 조원희 선수가 뒤쪽으로 내려오며 이제 4-4-1 형태로 공격을 조율해 나가게 되는 수원 삼성입니다.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전술적인 변화를 줘야 돼요. 네. 근데 후반전까지, 전반전에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후반전까지 지킬 수 있을지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반대 방향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이상호 왼발로 길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뒤쪽에 버티고 있는 임종훈, 중앙으로 밀어주고 장윤호가 이어받습니다. 산토스의 압박 살려내고 있는 장윤호입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는 최규백, 로페즈에게 다시 리턴 패스.
중원의 이재성 돌아서면서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축구는 재밌는 부분이 또 10명의 선수가 된다고 한들 또 무조건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수원이 어떤 경기 운영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이번에는 역습 상황. 공 뺏겼고 임정훈이 밀고 들어가며 오른발 스틱 뜨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비 라인이 임종호 선수까지 치고 들어와서 슈팅을 했거든요. 네. 이천수 해설위원의 얘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골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 진영에서 놀아야 된다. 지금 모든 선수가 전북현대는 하프라인을 건너와 있어요. 그렇죠. 초반 흐름은 수원 쪽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퇴장 이후에 이제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전북이 이제 수원 진영에서 놀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전북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왼쪽 측면 오랜만에 공격이 하세하고 있는 수원 삼성. 측면 돌파 염기훈. 공 살려냈고 뒤쪽으로 밀어줍니다만 합력 수비로 공을 따내고 있는 최규백. 옆줄 밖으로 벗어나면서 전북현대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남은 시간은 약 20여 초. 비록 수원 삼성은 뭐 한 명의 수적인 열세를 안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앞서가고 있어요. 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축구의 또 묘미가 또 10명인 선수로 또 11명의 팀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경기 끝까지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전북 현대 파울입니다. 수원 삼성의 전반전의 마지막 공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염기훈. 수적인 열세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어떻게 살려나가야 될지 반대 방향으로 길게 올려줍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 공 살려냈고 구자룡 바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김종혁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반전 45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경기 초반부터 정말 힘차게 밀어붙였던 수원 삼성,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라이벌 초반에 많은 선수들이 공간을 창출했던 수원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끌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전을 두 줄로 요약하자면은 옐로우 카드와 신생애 선수의 퇴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변수가 됐어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끌었던 이제 후반전에 또 어떤 전술의 변화로 나와서 전북을 막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전북 현대는 실점을 기록하면서 최근 7경기 연속 실점 경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득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축구는 때 실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에서는 아직까지 전북이 안정권에 돌아오진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팀 모두 변수가 터졌기 때문에 후반전의 공격과 수비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수원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후반전에는 이제 전북의 공격의 양상으로 보일 것 같고요. 네. 수원은 또 어느 정도 자기네들은 분명히 10명인 선수에도 찬스가 오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추가골을 언제 터뜨릴까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자, 비록 한 명은 퇴장을 당했습니다만 현재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서정원 감독, 조수혜 아나운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서정원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네, 현재 전반 경기 1대0으로 마무리됐지만 신세계 선수가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 너무 좀 안타깝네요. 예. 우리가 뭐 성과를 놓지만 한 명이 또 퇴장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후반전에 하는데 좀 우리가 좀 위험을 많이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후반전에는 좀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경기 이끌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은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포지션에 4-4-1로 일단 진영을 갖추고 그 상황에 따라 좀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후반전에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서정원 감독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후반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와의 9라운드, 이제 후반전 45분 경기를 앞두고 양 팀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신세계 선수의 퇴장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던지기 공격을 이어나가야 되는 신세계, 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을 잡은 이후에 약 10초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시간을 지연한 부분은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게 정확히 선수들이 몇 초나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걸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혁 주심이 뒤쪽으로 내려가서 던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선수들이 걸어 나오면서 이제 스로인을 하면은 원 제자리가 저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네. 하지만 김종혁 주심의 판정은 단호했습니다. 옐로 카드가 연거포 2장이 신세계에게 통하면서 레드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원FC의 오군지미와 블라단 선수가 이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 수원 더비가 다음 라운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에 이제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이제 수원 더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가 이제 어떻게 이제 수원이 나올까를 보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반가운 얼굴은 슈틸리케 감독이 여전히 오늘 경기에도 K리그 구장을 찾아서 여러 선수들을 지금 관찰을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두 팀에 많은 국가대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선수를 보러 왔죠. 이제 후반전 양 팀이 진영을 바꿨습니다. 홈팀인 수원 삼성 10명으로 싸웁니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크게 한번 돌려봅니다. 염기현 달립니다만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어차피 이루어진 판단에 대해서나 심판 판정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하고요. 네. 후반전에 어떻게 이제 경기를 이끌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죠. 서정원 감독의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는 사실 뭐 인터뷰가 아니라 거의 뭐 수다방 수준이었잖아요. 네, 많은 얘기를 했고 네. 수원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골이 안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오늘 뭐 홈이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밝은 얼굴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던 서정원 감독이었는데 신세계 퇴장으로 얼굴 표정 많이 굳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현대의 던지기였는데 왜 이번에는 휘슬을 불지 않느냐. 홈팬들의 야유가 한번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경기가 이제 심판이 어떻게 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경기로 바뀌었어요. 네. 사실 전북현대도 이주용 선수가 프리킥을 차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 때문에 퇴장을 또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전북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 지연 부분은 이 관중들이 팬들이 이제 시간이 지연되면 좀 지루한 경기를 볼 수 있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선수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어느 정도 시간을 부여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전북현대. 사실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한 주심의 판정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장면은 이 국내 축구 팬들에게 낯익은 장면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도 맞고요. 네. 로페즈가 달립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고 있는 로페즈의 공격. 짧게 밀어주는 공. 권창훈이 공을 따냈습니다만 다시 한번 로페즈. 크로스 올라가지 못했고 조원이 1대1 대인마크 뒤쪽으로 공 돌리고 있는 전북현대. 최재수 반대방향 크로스. 문전에서 키가 큰 이정수가 밀어냅니다. 그리고 중원의 좁은 공간 여러 명의 선수 역습으로 이어가는 수원 삼성입니다만 한 발 앞서서 공을 따내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후반전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북의 점유율로 경기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그 이유는 또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으로 열세기 때문에 수원이 그런 부분으로 정리되지만 찬스는 분명히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습적인 부분에서 이제 수원이 얼마만큼 추가골을 터뜨리냐에 따라서 오늘 승패가 달려있죠. 이동국 반대 방향 띄워줍니다. 김보경 꺾어놓고 헤딩! 골! 한겨원! 수원과 전북의 경기는 1대1로 돌아갑니다. 3경기 연속골이에요. 이번 시즌 자신의 4번째 골을 만들어 놓고 있는 한겨원. 그 이전에 김보경의 이타적인 플레이가 한겨원의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뒤로 침투한 또 패스를 또 이동국 선수가 넣어줬거든요. 네. 이동국 또 김보경 한겨원으로 연결되는 또 팀플레이가 나왔죠. 이동국 여기서는 김보경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한겨원은 다이빙 헤더로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완벽한 그림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패스하는 때 굉장히 힘들었고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동국 선수의 재치와 또 김보경 선수 왼발잡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 발랐을 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이 나와서 한겨원 선수에게
멋진 골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도 한겨원이 날아가면서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동국과 김보경 이 두 선수의 이 콤비 플레이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좋은 패스가 나와야 분명히 골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두 좋은 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경원까지 연결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겨원 선수가 3경기 연속골, 벌써 4골째를 기록하게 되면서 물이 오르기 시작했네요. 네, 연속골을 넣는 선수가 됐고요. 이제 현재 컨디션이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이제 골로서 컨디션을 되찾은 선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밀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 뒤쪽에서 이번엔 파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수원이에요. 얼마 안 된 시간에 이제 동점골을 줬기 때문에 네. 또 한 선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제 수원이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한겨원의 동점골로 다시 리셋이 됐습니다. 1대1.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서정원 감독의 얼굴 표정입니다. 수원 삼성이 8라운드까지 모두 10개의 골을 만들어냈고 전북 현대는 13개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8라운드까지 양팀 모두 103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공격적인 축구를 선보였던 양팀의 대결이었는데 오늘은 신세계 선수의 퇴장으로 변수가 발생하면서 경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퇴장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수원 입장에서. 그리고 이 동점골을 준 상황에서도 수원 선수들 전반에 또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지를 굉장히 관찰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산토스 이번에 한번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시켰던 수원 삼성의 공격 크게 빗나갑니다. 또 한 명이 없다라는 거는 이 공격수들로는 이제 팀적인 플레이보다는 개인적인 또 플레이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원은 좀 개인적인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이동국이 돌아 들어가는 김보경을 잘 봤고 이타적인 플레이로 완벽하게 어시스트를 이어가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약간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본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다이빙 헤더로 동점골을 뽑아내고 있는 한교원 그리고 안경 세레머니 오늘 경기도 이어집니다. 네, 굉장히 세레머니 저 뭐 여자친구한테 또 보낸다라는 사인이 있고요. 네. 그런 좋은 의미 연속골이 터지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기원 선수가 사랑을 이어가다 보니 골도 계속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반대 방향 길게 처리하고 있는 이정수. 뒤쪽으로 흐른 공 다시 재차 임종훈이 공을 따냈고 왼쪽 측면으로 갑니다. 조금씩 좁혀 들어오고 있는 김보경. 뒤쪽에 좁은 공간 왼쪽 측면에 연결됐습니다. 전북의 공격 낮게 올라오는 크로스는 일단 수비수 맞고 굴절되며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한 명이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수원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최강희 감독이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활용을 합니다. 장윤호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고 루이스가 투입이 되고 또 서상민이 경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전북 현대입니다. 장인호 선수 전반에 좀 부상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경고도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조절을 해주는 최 감독의 생각입니다.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최강희 감독. 노동원이 길게 밀어냈고 뒤쪽에 공 따내고 있는 루이스. 앞쪽에 이동국 돌아 들어갑니다. 반대 방향 크로스. 조원희의 머리 다시 한번 이번에 이재성의 머리까지 연결은 됐습니다만 얼떨결에 이마에 맞고 말았습니다. 그 로페즈 선수랑 이제 루이스를 바꾸면서 약간 세밀한 공격. 네. 한 명이 많기 때문에 세밀한 공격을 통한 이제 골을 넣겠다는 또 최강희 감독의 생각이고요. 골라인 카메라가 잡아봤던 이 화면이었는데 조원희의 머리 맞고 이재성의 머리 맞은 공은 그대로 멀리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예상처럼 이제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전북의 이제 전체적인 공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천천히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려보고 있는 전북현대. 오른쪽 측면에 최철순. 하프라인 인근에서 뒤쪽으로 공을 다시 돌려봅니다. 중원에는 임종은과 최규백.
일단 김보경 선수도 많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며 경기를 조율해가고 있는 전북 현대입니다. 루이스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김보경 선수가 약간 처지면서 또 공간을 이용하는 패스를 넣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또 전술의 변화가 있죠. 루이스가 중앙 침투 패스 그대로 이재성의 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좀 더 이 발 밑에 안 들어오면 이제 패스가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선수들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노동건이 짧게 던져줬고 구자룡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하프라인 인근 루이스 몸싸움. 이번에는 루이스가 파울을 얻어냅니다. 이상호 선수와 볼 경합 과정에서 먼저 치고 나갔던 루이스였고 뒤늦게 이상호가 몸을 쓰고 말았습니다.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수들까지 이제 수비를 하고 있어요. 등지고 있는 플레이 뒤쪽에 이동국 다시 한번 앞쪽으로 밀어주고 이어봤습니다. 방향전환 오른쪽 측면에 루이스에게 이동국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이어봤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공 따냈고 김건희 뒤쪽으로 밀어준 공 왼쪽 측면으로 염기훈 권창훈 달립니다. 협력 수비 공 따냈습니다만 이미 그 이전에 최규백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첫 연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수비 라인에 숫자를 많이 두다 보니까 이제 역습적인 상황에서 이제 공격의 숫자가 없죠. 네. 권창훈의 얼리 크로스 임종훈이 머리로 밀어냈고 뒤쪽에서 공을 따내고 있는 이재성 달립니다. 재빨리 역습으로 이어가고 있는 전북 현대의 공격. 앞쪽에 한교원 이동국 선택은 측면으로 김보경 루이스까지 오른발 골! 루이스 오늘 스코어는 2대1. 또다시 한번 김보경 선수의 멋진 패스가 나왔고요. 그 상황에서 루이스 선수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멋진 골로서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를 뒤집어 놓고 있는 전북 현대 주인공은 루이스의 오른발입니다. 올 시즌 자신의 마수거리골을 뽑아내고 있는 루이스. 근데 축구에 그 한 명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북 현대의 공격이 하프라인부터 예쁘게 차근차근 썰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보경이 다시 밀어줬고 논스톱 슈팅 루이스의 오른발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김보경 선수도 2개의 공격 포인트를 추가합니다. 네, 이도움을 했죠. 욕심을 안 부리고 또 루이스 선수에게 줬던 게 또 이 골로 연결될 수 있는 장면이 됐습니다. 네, 수적인 열세 상황에서 순식간에 경기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수원 삼성 오늘 경기 신세계 선수가 퇴장을 당하기 이전까지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수원 삼성이었습니다만 신세계 선수의 퇴장에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는군요. 네, 전체적으로 전반은 이제 수원의 페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원 선수가 많이 뛰었고요. 왼쪽 측면 오랜만에 양상민 돌파 크로스 막혔습니다. 공 따내고 있는 전북현대 앞쪽에 최철순에게 천천히 밀고 올라오고 있는 최철순 한교원 최철순도 같이 달려 들어갑니다. 반대 방향에는 이동국 이번에는 돌아 들어가던 최철순을 봤습니다만 패스가 길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 후반전 시작과 함께 3분의 한교원 10분에는 루이스가 연거푸 골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는 2대1로 뒤집혔습니다. 네,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제 수적 열세인 수원 삼성 약간의 수비적인 분위기로 갈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또 추가골 또 늘라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뒷공간 한 명이 모자르면서도 뒷공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한 명이 없지만 또 공격적인 플레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의도는 아니고 굉장히 칭찬을 해줄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국이 내려와서 공을 따냈습니다. 방향전환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이동국 중앙으로 호집합니다. 짧게 밀어주고 패스 연결 되지 않았고 그대로 터닝 슈팅 이번에는 이재성입니다. 오늘 경기 동점골의 주인공 한교원.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수비가 많았지만 슈팅으로 연결을 했죠. 임종훈이 뒤쪽으로 돌려놓고 권순태 이어봤습니다. 전반전에 상당히 많은 양을 뛰었던 수원 삼성
서정원 감독이 역시 동시에 두 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수비적인 선수나 또 공격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를 교체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말씀처럼 전반에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한 명이 없고요. 어떻게 이제 전북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두 명의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또 반전의 반등을 한번 보는 거죠. 지금 경기가 뒤집히면서 수원 삼성의 홈팬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전북 현대는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 한교원 꺾어줍니다. 몸에 맞고 굴절된 공. 권창훈 공 따냅니다. 하지만 전방 압박 다시 한번 공 이어받고 있는 전북 현대. 안전지역으로 걷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 하지만 여전히 공은 수원 삼성 진영에서 이어집니다. 최철순이 문전으로 띄워줬고 머리로 떨궈 놓은 공. 산토스가 공을 따내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역습으로 오랜만에 밀고 들어가고 있는 이상호. 하지만 중원에서부터 압박을 밀어붙이면서 공을 따내고 있는 전북 현대입니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 위치가 좀 수원 진영이기 때문에 이게 역습적인 상황에서도 인원이 한 명이 없다라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정수도 많이 올라와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수원 삼성. 조원이가 왼발로 길게 앞쪽으로 때려넣습니다만 머리 맞고 뒤쪽으로 오는 공. 염기훈 아크 정면 돌아서면서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뒤쪽에는 권창훈 짧게 박스 안쪽 밀어주고 꺾어놓는 패스는 그대로 옆구멍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김건희가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갔던 수원 삼성의 공격. 슈팅은 불발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박광선과 고승범 선수가 동시에 투입이 되고 있는 수원 삼성. 그리고 이상호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체 카드는 양상민이 교체 아웃되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체력적인 안배를 위해서라도 일단 두 장의 교체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서정원 감독입니다. 많이 지쳐 있어요, 선수들이. 네. 현재로서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두 명을 교체하면서 이 역습적인 상황을 만들어 본다는 또 서정원 감독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국이 논스톱으로 크게 돌려놓습니다. 공중볼 한교원 몸싸움 이겨냈고 뒤쪽에 이정수. 일단 밀어내고 있는 수원 삼성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국이 짧게 던져주고 이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3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는 한기원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요. 네. 제가 공격수들은 이 드리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뛸 줄 아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포인트를 얻고 있는 거고요. 측면으로 천천히 배달. 최규백 다시 한번 돌려놓고 이재성. 앞쪽에는 루이스 견양. 뒤쪽으로 그대로 공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좀 더 공격적으로 오늘 경기 퍼붓기 위해서 세 번째 교체 카드는 레오나르도가 준비를 하고 있군요.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세트 플레이 강한 선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코어대로 안 끝내겠다는 또 최강희 감독의 생각이죠. 네. 최강희 감독의 세 번째 교체 카드 한교원 선수 오늘 동점골을 뽑아내고 오늘 경기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가 경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전북입니다. 이동국 선수가 살짝 돌려놓습니다. 김보경, 네. 한교원 날았습니다. 몸을 날리지 않는 플레이가 또 한기원 선수 연속골을 만들었죠. 이번 헤딩 슈팅이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쐈군요. 네. 완벽하게 코너로 헤딩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교원입니다. 골을 넣는 상황은 정말 벌 같았어요. 네. 오늘 FC 서울은 포항에게 3대1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왼쪽 측면에 낮게 올라오는 크로스 몸에 막혔습니다. 조원이가 공을 따내고 있는 수원 삼성. 오늘의 경기에서 전북이 승리하면서 다득점을 한다면 이제 순위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전북 현대입니다.
오늘 경기 세 번째 교체 카드의 주인공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역시 올 시즌 2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반 많은 선수, 지금 전반에 수원 삼성 선수들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좀 불편함을 갖고 있을 때 빠른 선수를 기용하면서 더 이제 득점을 한다는 최강희 감독의 생각입니다. 최철순의 머리 맞고 터치라인 벗어나면서 던지기로 이어나갑니다. 오늘 양 팀의 선수들 던지기 공격할 때 시간 조절 분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네. 이재성, 이동국, 뒤쪽에서 공 따내고 있는 이정수, 노련하게 앞쪽으로 밀어줍니다만 이동국에게 배달이 됩니다. 이동국은 한 번 접어놓고 두 번 접고 세 번째 반대 방향 크로스 길게 올라갑니다. 조원이가 머리로 밀어냈고 뒤쪽에 버티고 있는 최재수, 레오에게. 레오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 정직하게 노동건 정면으로 향합니다. 레오의 특기죠. 안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자기의 장기인 오른발 슈팅. 네. 노동건 골키퍼 바로 앞에서 원바운드가 된 공 침착하게 따내고 있는 노동건입니다. 뒤쪽으로 천천히 공을 돌려보고 있는 수원 삼성. 수원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세트 플레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첫 골도 세트 플레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서 또 동점골을 따라가는 또 수원의 기세를 보여줘야죠. 헤딩 경합. 김건희 밀고 들어가는 과정 뒤 엉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된 공은 수원 삼성 산토스 맞고 터치라인 벗어납니다. 한 명이 적지만 이 폭이 큰 공격을 한다면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전북이 높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원의 장기인 잔패스 위주로 또 패스를 하다가 공격적인 성향에서 파울을 유도하고 그 유도 속에서 세트 플레이를 만드는 재빨리 공을 상황이에요. 가르쳤습니다. 박광선이 공을 차놓고 그대로 왼발 권스텝 선발 살아있는 공 다시 한번 산토스 여전히 박스 안쪽 반대 방향 올라갔고 됐어요. 여전히 공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막아내면서 권스텝 다시 한번 무려 4번의 슈팅을 연거푸 쏟아부었던 수원 삼성. 이게 수원의 축구거든요. 네. 수원도 한 명이 적지만 무조건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팀이에요. 하지만 연거포 이 권순태의 선방이 터지면서 이번에는 레오의 역습 왼발 슈팅은 크게 빗나갑니다. 갑작스럽게 이제 수원의 슈팅을 통해서 이제 불이 붙었거든요. 여기서 뒷공간에서 곽광선이 공을 따냅니다. 중앙으로 살짝 밀어주고 첫 번째 슈팅 여기서 세이브가 나왔고 두 번째 반대 방향 크로스가 올라가는 공 뒤로 흘렀습니다. 조준 사격 오른발 슈팅 다시 한번 막혔고 재차 이어집니다만 권순태가 공을 따내고 있는 전북 현대입니다. 무려 4번의 슈퍼 세이브가 나왔죠. 네.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됐고 슈틸리케 감독의 눈은 점차 더 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좋은 경기를 스피드를 넘치는 경기를 해야 패를 하더라도 이제 팬들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이 나왔습니다. 수원 삼성은 교체 투입된 곽광선과 고승범이 들어가자마자 사고를 한번 칠 뻔했습니다. 권창훈의 왼쪽 측면 돌파 막혔습니다. 그 슈팅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관중분들이 흥분이 달아올랐거든요. 네. 굉장히 진땀을 흘린 권순태 선수의 표정이죠. 물을 마시고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네. 충분히 물을 마실 자격이 있었습니다. 네, 4번의 세이브, 슈퍼 세이브예요. 정신없이 밀어붙였던 여기서 먼저 김건희 왼발. 자, 이것은 슈팅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흘렀고 뒤쪽으로 흐른 공을 고승범 한 번 슈팅 두 번째 이런 4번의 슈팅이에요. 두 번째 슈팅도 이 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또 이 골대랑 이제 각이 없어서 이제 슈팅으로 연결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물론 결과물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화끈했던 수원 삼성의 공격이었습니다. 기세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 기세로 이제 수원 한 명이 없지만 계속 공격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면은 아마 동점골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프라인 인근에서 천천히 공을 돌려보고 있는 전북현대. 루이스가 공을 이어받았고 측면으로 돌려놓습니다. 최규백
근데 한 명이 없는 수원에게는 저런 찬스가 계속 올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그렇습니다. 이정수 볼커트 중앙에 권창원, 하지만 슬라이드 태클로 공을 따내고 있는 전북 현대입니다. 레오나르도 측면으로 살짝 밀어주고 왼쪽 측면에서 허상민이 돌려놓습니다. 뒤쪽에 레오, 일단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있는 김보경.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방의 역습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했던 전북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10명이라도 이제 공격적인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공을 따내고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뒤쪽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어드밴티지 적용되면서 왼쪽 측면으로 염기훈이 이어받고 있는 수원 삼성의 공격. 바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권순태! 이번에도 완벽한 그림이 한번 만들어졌습니다만 솔직히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권창훈의 왼발, 오늘 권순태 날 잡았군요. 네, 권창훈 선수가 엄청난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완벽한 골이라고 생각이 됐던 권창훈의 왼발 슈팅. 오늘 경기 슈틸리케 감독에게 권순태는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5번의 세이브예요 지금. 한 5분 사이에 5번의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비록 한 명이 적습니다만 오늘 또 화끈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있는 수원 삼성. 이러한 또 이 공격 축구가 팬들을 축구장으로 불러들입니다. 팬분들은 어차피 한 명이 퇴장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홈팬들이기 때문에 다소 심판의 판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 또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면 팬들에게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서정원 감독의 세 번째 교체 카드는 백지훈 선수입니다. 그리고 권창훈 선수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백지훈입니다. 오늘 권창훈 선수 많이 뛰었고요. 마지막에 그 슈팅이 들어갔으면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던지기로 공격이 나갑니다. 재빨리 처리하고 있는 최철승. 두 명의 협력 수비 공을 따냈습니다. 천천히 뒤쪽으로 이정수가 길게 처리. 임종훈이 대기합니다. 중원에서 백지훈, 산토스에게 고승범. 오른쪽 측면으로 배달. 조은이와 주고받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수원 삼성 다시 한번 좁혀 들어오고 있는 조은희의 공격. 짧게 중앙으로 밀어주고 산토스. 하지만 공 따내고 있는 이재성 왼쪽 측면으로 돌려놓으면서 이번엔 레오가 달립니다. 반대편에 2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전북의 역습 루이스와 이동국 반대 방향. 루이스, 이동국 오른발 헛발질. 아쉬운 찬스를 날리고 마는 이동국입니다. 그리고 김보경 재차 밀고 들어가는 과정. 골라인 벗어나면서 코너킥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레오의 돌파. 루이스와 이동국이 버티고 있었던 전북의 공격이었는데, 자, 다시 한번 그 아쉬웠던 공격이었습니다. 권창훈의 왼발 슈팅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내나요? 차는 권창훈 선수는 들어간 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냥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잘 때리고 잘 막았던 권창훈과 권순태. 짧은 코너킥은 반대 방향으로 길게 때려 넣습니다. 레오가 달리면서 공 살려내고 있는 전북현대. 뒤쪽으로 공을 내주고 최재수와 레오가 주고받고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북이 경기를 이끌고 있지만 한 번씩 나오는 수원의 역습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역습으로 이어집니다만 많이 올라와서 공을 따내고 있는 권순태 골키퍼입니다. 최철순이 앞쪽에 길게 한 번에 이동국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 루이스가 이어봤습니다. 직접 중앙 돌파. 이재성 방향 틀면서 김보경에게 자리를 바꾸면서 김보경이 중앙으로. 서상민은 왼쪽으로 다시 공 이어받고 있는 서상민입니다.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전에는 좀 한편으로 쏠리는 경기가 될 줄 알고 좀 재미가 없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네, 하지만
오늘의 저의 예상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상 오늘 자주 틀리십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상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은 굉장히 예상이 틀리고 있어요. 네. 중앙 돌파 김보경, 루이스. 하지만 한 발 앞서 걷어내고 있는 구자룡입니다. 뒤쪽에는 임종은. 천천히 하프라인 인근에서 공격을 조율하고 있는 전북현대. 서상민 이어받고 이재성, 조원이가 한 발 앞섰습니다. 산토스.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았던 수원의 공격. 이렇게 되면서 이동국이 공을 가로챕니다. 수원은 몇 번 없는 찬스거든요. 네. 저런 거를 집중해야 됩니다. 이동국이 왼쪽에 레오에게 1대1 반대 방향 꺾어줍니다. 길게 떨어지면서 골라인 벗어납니다. 이번 패스 미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이어가고 있는 레오나르도. 브라질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정이 빨라요. 네. 이 잘한 거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이 빠르고요. 굉장히 한국에 적응이 잘 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레오 그렇습니다. 노동군이 길을 모아서 길게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헤딩 경합. 이동국의 머리. 뒤쪽에 이정수. 산토스가 살짝 방향을 꺾어놓는 공. 염기훈이 앞쪽에서 달립니다만 뒤쪽에 버티고 있는 최철순. 그리고 곽광선. 오늘 곽광선이 왼쪽 측면에서 밀어붙이는 압박이 상당히 거칠군요. 흐름을 갖고 왔던 게 아까 곽광선 선수의 인터셉트 후에 흐름이 돌아왔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도 인터셉트를 하려고 저글돌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파울로 끊긴 했지만 지금 같은 수원은 적극적인 공세가 역전 아니면 동점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 현대는 김보경 선수가 많이 내려와서 공수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김보경 선수가 내려와서 약간 3페이 형태로 약간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철순, 그 다음에 최재수 선수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범이 앞쪽에 찔러주는 패스. 다시 한번 공은 돌아왔고 측면으로 갑니다. 조원이 뒤쪽에는 구자룡. 중앙으로 길게 한 번에 갑니다. 염기훈까지 미치지 못했고 이재성이 공을 따내고 있는 전북현대. 하프라인 인근에서 왼쪽 측면에 레오나르도. 공격수 2명, 수비수 3명. 전북의 공격. 개인기. 여기서 뒤쪽에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던 전북현대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재치있게 머리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 전북현대의 던지기로 공격은 이어집니다.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떨어질 시간대예요. 그리고 김건희 선수 오늘 많이 뛰었거든요. 네. 두 선수가 뭐 황소처럼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재성의 오른쪽 측면 돌파. 1대1 상황에서 뒤쪽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최철선 이어받고 다시 한번 이재성. 뒤쪽에는 최규백.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전북은 어찌 보면 이제 체력적으로도 안배를 해야 되니까요. 이제 공격, 저돌적인 공격을 통해서 또 이제 시간 지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국이 중앙으로 밀어넣습니다만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길게 처리하고 있는 노동건 골키퍼. 산토스에게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산토스가 중앙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김건희에게 짧게 밀어줍니다. 이제 체력적으로도 이제 많이 부담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의 패스 미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대 11의 경기에서도 지금의 시간대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수원은 한 명의 선수가 없어요. 뭐 그 정도 한 명의 선수 대처하려고 더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종훈은 왼쪽 측면으로 공을 돌려놓습니다. 레오나르도 뒤쪽으로 백패스. 오른쪽 측면에는 이재성 선수가 넓은 공간에 좀 혼자 버티고 있는 전북현대인데 뒤쪽으로 공을 돌려보고 있는 전북현대입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압박을 못하는 이유는 숫자 부족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옛날 한 명이 11대 11의 경기였다면 수원은 지금 올라갔을 겁니다. 네. 하지만 지금 올라가면 상대에게 또 역습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수원은 생각이 많을 시간대입니다. 이동국이 뒤쪽으로 짧게 밀어주고 이어받고 있는 김보경. 중앙에는 레오나르도.
측면에 최철순, 이재성의 측면 돌파. 루이스가 이어봤습니다. 최철순이 김보경과 2대1 주고받는 패스 공 살려내고 있는 최철순. 루이스가 중앙으로 접어놓고 앞쪽에 이동국 살짝 돌려놓는 공 구자룡에게 막혔습니다. 그리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과정 깊은 태클, 옐로카드 한 장 더 나왔습니다. 오늘 소문난 잔치 많은 손님 초대하고 김종혁 주심이 카드 많이 씁니다. 아니 오늘 도대체 몇 개의 옐로 카드가 나오는 건가요? 네. 공을 뺏긴 이후에 깊숙한 태클로 들어갔던 이재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성. 중앙에는 서상민, 왼쪽에 레오나르도. 측면으로 연결. 조원이 파랑 사이로 공 빠졌습니다. 꺾어주는 컵백. 이동국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혼전 상황. 노동건이 공을 따냅니다. 전북 입장에서는 이기고 있는 상황, 숫자적으로도 이기고 있고 뭐 스코어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좀 쉬엄쉬엄 할 생각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닭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번 시즌부터 순위 결정전에서 승점이 같게 되면은 다득점 원칙을 따지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골을 뽑아내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는 리그의 후반부로 갔을 때는 이제 득점, 그런 바뀐 제도에 대해서 득점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북은 뽑을 수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골을 넣자라는 또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토스가 돌려놓은 공 수비수 맞고 굴절됐습니다. 이제 후반전도 남은 시간은 1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던져놨고 이정수. 산토스가 중앙으로 길게 땅볼 패스. 백지훈이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백지훈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왔고 오른쪽 측면에 오른발 슈팅! 하지만 권순태 정면으로 향합니다. 과감하게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시켰던 백지훈입니다. 수원도 수적인 열세에도 질 생각이 없어요. 네. 절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골 뒤져 있는 상황, 그리고 한 명이 적은 상황에서도 자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수원 삼성의 공격입니다. 백지훈 공 살려냈고 두 명의 수비수를 모두 벗겨냈습니다. 직접 밀고 올라오고 있는 백지훈.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직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숫자가 적다는 건 약간 개인기적인 상황이 많이 나오지 무조건 공격을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개인기가 좋은 또 수원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 곽광선 낮은 크로스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전북현대. 하지만 뒤쪽에 다시 한번 공을 따내고 있는 곽광선입니다. 이정수. 두 명의 합력 속에 이동국이 공을 따내면서 재빨리 중앙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이동국의 돌파. 구자령에 발 맞고 굴절되면서 공 따내고 있는 노동건 골키퍼입니다. 지금은 이동국을 선수를 도와주는 선수가 없었어요. 네. 순간적으로 뺏은 공이기 때문에 혼자 개인기로 돌파를 한번 해봤습니다. 산토스가 돌려놨고 염기훈 달려갑니다만 볼터치 길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앞쪽으로 길게 한번 때려 넣은 공. 현재까지 볼 점유율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63%의 전북이 경기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전북이 전원한 더 많은 점유율 속에서 경기를 치를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수원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한 명이 적은 걸로서는 패배를 하기 싫다는 수원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은이가 왼발로 앞쪽에 길게 한번 때려 넣었습니다.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 열렸습니다만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김건희입니다. 산토스의 좋은 패스였는데 김건희 선수의 컨트롤이 약간 길었어요. 네, 이번에는 전북의 역습. 레오나르도 수비수 2명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레오 한번 접어놓고 뒤쪽에 컵백 이동국. 이번엔 노동건의 선방. 슈퍼세이브예요. 이동국의 터치가 길게 떨어지며 공을 살려내고 있는 노동건 골키퍼입니다. 레오의 엄청난 돌파에 의해서 이동국 선수에게 프리 찬스가 왔거든요. 네. 노동건 선수 여기서 제끼고 들어가요. 레오나르도가 수비수와의 스피드 경합 자신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컵백 이동국
마지막 터치가 살짝 길었고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군요. 여기서 슈퍼 세이브가 나왔습니다. 혼자 있었거든요. 네, 골문은 비어 있었고 이동국이 혼자 있었는데 마지막 공을 달래지 못했던 이동국입니다. 솔직히 혼자 있었기 때문에 이동욱 선수 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이번에도 노동건의 엄청난 슈퍼 세이브가 한 개 터졌습니다. 저런 슈퍼 세이브를 한 번씩 해줄 때마다 이제 선수들 기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시간 분명히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성, 김보경 다시 이어봤습니다. 이재성 뒤쪽으로 한번 공을 돌려보고 있는 전북현대. 레오나르도와 임종은 선수가 공을 주고받고 있는 전북현대. 중앙에는 소상민, 짧게 밀어주고 뒤쪽에 최철순, 앞에는 이재성, 루이스 2대1 패스 막혔습니다만 이재성이 공을 따냈고 이동국 등지고 있는 플레이. 루이스에게 밀어줍니다. 왼발 다시 한번 노동건의 슈퍼 세이브. 이번에는 얼굴로 막아냅니다. 이번에 이재성 선수의 슈팅을 또 얼굴로 막았거든요. 네, 오늘 양팀 골키퍼들의 엄청난 슈퍼 세이브 선방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골이 나올 수 있는 건 오늘 두 골키퍼들의 슈퍼 세이브로 저지당하고 있어요. 네, 오늘 소문난 잔치의 볼거리는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쇼였습니다. 이정수와 몸싸움이 있었던 루이스는 어필을 이어가 봅니다만 판정은 골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재성이 밀어주고 이동국 짧게 루이스. 이거를 막네요. 완벽한 이거를 1대1 몸을 날리면서 노동건이 정확하게 얼굴로 막아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낸 선방이죠. 네, 오늘 노동건 골키퍼도 지금 가슴으로 막아냈군요. 네. 각도를 좁혀 나오면서 큰 거 한 방을 해주고 있는 노동건입니다. 저런 세이브가 이제 전체적으로 또 더 많은 힘이 될 거예요. 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세이브가 나왔거든요, 연속으로. 그리고 이후에는 임종훈과 염기훈 선수의 충돌이 있었고 임종훈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뒤쪽에서 수비에 나섰던 임종훈이었는데 네, 뒤에서 염기훈 선수를 체킹했죠. 네, 염기훈의 왼발. 이제 권창훈이 교체 아웃되면서 전담 킥으로 나서고 있는 염기훈입니다. 좀 멀긴 하지만 수원은 이런 또 세트 플레이를 잘 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염기훈 강하고 멀리 때려 넣었습니다만 권순태가 직접 공을 따냈습니다. 권순태가 재빨리 처리한 공. 조원이의 머리 맞고 가슴으로 떨궈놓고 이번에도 뒤쪽에서 발을 살짝 걸었던 서상민입니다. 이미 앞서 나가 있던 고승범에게 왼발을 걸었던 서상민입니다. 조원희와 구자룡, 이정수에게 앞쪽에는 산토스 돌아섭니다. 두 명의 협력 수비 3명까지 김보경이 공을 따냅니다. 전북현대. 그리고 이재성, 박광선이 오늘 뒤쪽에서 달려드는 대시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휘슬이 울렸고 박광선에게 파울이 주어집니다. 지금 김보경 선수가 쓰러져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파울이 아니라는 또 지적이고요. 네. 또 심판 입장에서는 이 길었고 발이 좀 깊었다. 그래서 공이 먼저 터치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 김보경의 왼쪽 발과 충돌이 있었던 박광선입니다. 재빨리 처리합니다. 루이스가 이어받고 오른쪽 측면에서 이정수와 1대1 한번 막혔고 두 번째 밀고 들어가고 있는 루이스 접전했습니다. 크로스 짧았고 뒤쪽에 이재성 반대 방향 이동국에게 길게 떨어지면서 그대로 골라인 벗어납니다. 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문전 앞까지는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네. 공간이 좀 많이 나는, 또 수원이 좀 수비적인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공간은 많지만 좀 마지막에 세밀한 패스 부분. 이동국인데요. 다시 한번 오른발로 이동국! 오늘 경기 3대1!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슈퍼맨
이동국 선수가 쐐기골로 팀의 3대1의 리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수비에 실수가 나왔고요. 네. 그런 점을 또 이동욱 선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또 바로 득점을 이용했죠. 자, 여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나오는데 박광선이 밀어준다는 공이 이동국에게 정확한 어시스트. 골키퍼와 1대1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동국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활약을 했던 박광선 선수의 또 걷어내는 골이 루이스 선수랑 약간 쫑이 났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동욱 선수한테 운 좋게 갔습니다. 뭐가 났다고요? 쫑이요. 저희는 쫑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쫑이 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동국 선수가 올 시즌 자신의 이렇게 되면 5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수원 삼성으로서는 더욱더 이 맥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엄청나게 퍼부었던 수원 삼성의 공격은 바로 이 선수에게 막혔고, 반면에 수비의 한 번의 실책이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경기는 3대1 2골 차로 벌어집니다.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2대1의 상황은 뭐 따라가 볼만 하지만 또 한 골 차 더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원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도 남은 시각은 약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수원 삼성입니다. 염기훈 엎어주고 박스 안쪽까지 돌아 내려오면서 뒤쪽으로 이어줍니다만 한 발 앞서서 공을 따내고 있는 최재수입니다. 하지만 수원 팬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는 또 수원 선수들을 보면 이게 프로페셔널 선수들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가고요. 네. 염기훈이 뒤쪽으로 돌려놓고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살짝 앞으로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이랑 산토스 한 발 앞서서 걷어내고 있는 최철순,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으로 공격 이어나갑니다. 2골 뒤져 있습니다만 일단 수원 삼성에게는 만회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4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그 이전에는 이동국의 쐐기골이 터지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다득점 부분에서 수원이 좀 압박을 많이 받는데 네. 한 골이라는 득점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또 두 번째 추가골이 안 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추가골을 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동국의 노련미가 돋보였던 이 세 번째 골의 장면이었습니다. 노동건이 달려 나오자 가볍게 오른발 아웃프런트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던 이동국입니다. 수비에 실수가 있으면 무조건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예요. 네. 감각적인 부분이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또 스코어를 벌리는 골을 넣었죠. 하지만 오늘 경기 아쉽게도 이동국 선수는 전매 특허인 발리 슈팅을 단 한 차례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압박은 굉장히 좋았어요. 중앙 네. 수비에서 이동욱 선수를 압박하는 부분에서 너무 좋았지만 아쉬운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퇴장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천천히 뒤쪽으로 이정수 왼쪽 측면으로 이동시킵니다. 루이스 반대 방향 길게 돌려놓습니다. 왼쪽 측면에는 레오나르도, 앞쪽에는 이동국.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이동국이 1대1 상황에서 자, 나이 어린 선수와 몸싸움도 버텨냅니다. 네, 경험이죠. 경험이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먼 거리에서 레오나르도가 슈팅까지 연결합니다만 굴절되면서 골키퍼 정면 대항합니다. 노동건이 길게 처리한 공 재빨리 김건희가 닫고 달립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 최규백과 1대1. 자, 뒤쪽에 받쳐주는 염기훈이 있습니다. 두 명의 협력 수비 전북현대 밀고 들어가고 있는 김건희, 이번엔 골! 염기훈이에요. 경기 막판 오늘 경기 추격의 불씨를 다시 한번 당기고 있는 수원 삼성.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서 김건희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는 말을 했거든요. 네. 끝까지 3명 선수를 싸고 있지만 그걸 돌파하면서 지금 이 상황 협력 수비를 따돌리고 김건희가 완벽하게 배달을 시켜놨습니다. 염기훈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만 사실 이번 골은 김건희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몸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모든 선수 몸싸움을 이겨냈고 또 염기훈 선수에게 패스가 너무 좋았죠. 오늘 신들린 선방을 선보였던 권순태도 막을 수 없는 염기훈의 슈팅.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가 판례 스코어 3대2 모두 5골이 터졌습니다. 수원
제가 추가골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다음 경기의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이제 다득점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터짐으로써 아마 다다음 경기는 더 좋은 경기를 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산토스가 살짝 돌려놓고 길게 처리하고 있는 김보경. 뒤쪽에 구자룡. 산토스의 머리. 고승범이 머리로 밀어냅니다만 공을 따내고 있는 레오나르도. 왼쪽 측면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왼쪽 측면 돌파 이어가고 있는 전북 현대의 공격. 최대수. 이렇게 되면 추가골을 먹었다라는 게 더 아쉬워져요. 그렇습니다. 그 이동국에게 내줬던 수비 실책 하나. 물론 결과는 적입니다만 염기훈의 골이 터졌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수원 삼성의 오늘 경기였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수원이 굉장히 아쉬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건이 재빨리 길게 처리합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모두 흘렀고 중원에서 공 따내고 있는 서상민, 김보경.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전북현대. 김종혁 주심이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휘슬과 함께 후반전 45분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오늘 경기 3대2 펠레 스코어로 전북현대가 1승을 추가합니다.